답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의 전기부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실기시험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실기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꿀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준비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친구들은 시험장에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신분증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분증을 안 들고 갔다. 그럼 그대로 집으로 바로 복귀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검정 볼펜입니다. 여러분들 답안 작성할 때 검정 볼펜으로 작성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검정 볼펜 여유롭게 2자루 정도, 왜? 한 자루가 마탱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 2자루 정도 구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강사님, 지우개로 지워지는 볼펜 가져가도 되나? 가져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리스크 있는 행동은 삼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정 볼펜 2자루 정도 가지고 가시고요. 그리고 샤프와 지우개도 여러분들이 챙겨 가셔야겠죠. 그러니까 바로 답안에다가 검정 볼펜으로 쓰게 되면 좀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샤프나 지우개로 미리 풀어보고, 또는 시험지 하단에 연습란이 있습니다. 그 연습란에는 샤프나 지우개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네, 다섯 번째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를 챙겨 가셔야 돼요. 자, 자를 왜 챙겨 가야 되냐? 일단 시퀀스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할 때 깔끔하게 작성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테이블 스펙 문제 푸실 때도 여러분들이 자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실제 시험지의 크기는요, B4입니다. B4. B4면은 여러분들이 A4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크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지금 좌측이 A4입니다. 좌측이 A4고 우측이 B4예요. 기사 실기시험지가 이 정도 크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은 테이블 스펙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너무나도 시험지가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표를 잘못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로에서 어떤 값을 찾았고 뭐 세로에서 어떤 값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얘랑 만나는 점, 요거를 이제 선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제대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도 막 엉뚱한 걸 고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를 대고 정확하게 여기 해당되는 수치를 여러분들이 찾으실 때도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여섯 번째는요, 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정할 때 화이트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막 말이 많은데 이게 2020년도 3회차 때부터 가능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이트 사용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액체 화이트가 아니라 테이프형 화이트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챙겨 가셔야 되겠죠. 자, 근데 뭐 테이프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2줄 뽑고 수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답이 전기부수기예요. 근데 이렇게 적은 거야. 잘못 적었지. 그럼 어떻게 한다? 빠지직을 2줄 긋고 부수기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정이 가능한데, 뭐 어찌됐건 여러분들 그냥 화이트 챙겨 가시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우리가 특히나 시퀀스 이런 거 그리다가 볼펜으로 그리다가 틀려버리면 이거 막 2줄 그어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맞죠? 아니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푸시 버튼 잘못 그렸어. 이게 뭐 안 돼, 콘덴서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 말이죠? 화이트형 테이프, 테이프형 화이트 꼭 챙겨가시기를 권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산기도 여러분들이 본인이 쓰는 계산기가 사용 가능한 기종인지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배터리 상태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웬만하면은 배터리가 수명이 길어가지고 문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혹시나 불안하신 분들은 배터리를 갈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 갈게 되면은 화면도 조금 더 뚜렷해지고 연산 속도도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가능한 계산기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 해당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 FS570ES 시리즈를 사용하기 때문에 FS570은 당연히 사용 가능한 계산기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이제 수험표, 이건 사실 수험표는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건 아닌데 수험 번호를 적기 위해서 수험표를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험표가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셔가지고 감독관들한테 물어보든가, 아니면은 칠판 앞에 붙여 있습니다, 종이가. 거기 가셔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러한 과정이 사실은 좀 번거롭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멘탈도 좀 약하지 않습니까? 떨리고 이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챙겨 가시는 걸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불안하신 분들은 손목시계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아날로그 시계여야겠죠. 디지털은 안 되고 아날로그 손목시계 가지고 가시면 좀 여러분들이 시간에 있어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다. 웬만하면 시험장에 시계가 더 구비되어 있을 건데 혹시나 시계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손목시계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자주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차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 계산 과정이 올바르다라고 하신다면 오차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사 수준에서는요, 오차가 그렇게 크게 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계산 과정만 맞다, 그러면 오차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2번입니다. 계산 과정에 공식을 써야 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류 2A,
저항 2옴이다. 그때 전압은 몇 볼트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지에다가 V는 IR 하고 I에다가 1A, R에다가 2옴 하셔가지고 2볼트. 당연히 이제 이렇게 작성하면 맞겠죠. 근데 굳이 V는 IR이라고 하는 공식을 써야 되냐? 공식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V는 그냥 1 곱하기 2하고 2볼트에도 정답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채점관 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시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만 채점관들이 느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점관 분들은 기본적으로 기술사 박사니까 여러분들이 적은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알고 적은 건지 모르고 적은 건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식을 다 써야 된다라는 부담감은 좀 내려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요, 2시간 또는 2시간 30분 활용 잘 하기입니다.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사, 그러니까 전기기사, 전기공사를 응시하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시험 시간이 2시간 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산업기사, 그러니까 전기산업기사나 전기공사 산업기사를 치신다 하시는 분들은 시험 시간이 몇 시간이다? 2시간이다 라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받으셨을 때 뭐부터 풀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는 문제부터 먼저 풀어야겠죠. 아는 문제 중에서도 특히 단답이라던가 KC와 같은 암경 문제부터 먼저 풀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신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 푸는 것이 전략적인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시험 치기 전 30분 동안 머릿속으로 암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치기 30분 전에요, 여러분들 소지품을 다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30분 동안 사실 특별히 할 게 없어요. 그러면은 소지품 제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것을 머릿속에 넣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격값도 좋고, 잘 안 외워지는 단답을 앞자만 따서도 좋고, 그러면 그거를 계속 머릿속에 30분 동안 어떻게 하는 거죠? 되뇌입니다. 맞죠? 되뇌인 다음에 시험지 받자마자 연습란에다가 그거 적고 시작을 하시면은 그거 얻어 걸릴 수도 있고, 전격값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전격값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샤프로 쓰고 다 지우고 나와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자, 여러분들 웬만하면은요 다 지우고 나오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이 실기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답안 공개도 안 되고요, 시험지 공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샤프로 쓰고 나온 거 싹 다 지우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종이가 얇기 때문에 살살 지우셔야 돼요. 그 또 막 세게 지우다가 이 시험지 찢기고 그러면은 좀 곤란해지니까 여러분들 조심조심 지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 연습란에다 아무거나 적어도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네, 아무거나 적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적어도 된다라고 하니까 막 감독관한테 어떤 메시지, 감독관이 아니라 이제 채점관이겠죠. 채점관. 그러니까 채점관 분들께 어떤 메시지를 보낸다 이러면은 이게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안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반드시 화장실을 가셔야 됩니다.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우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자, 특히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사시험 같은 경우는 2시간이 지난 후에 화장실을 가게 해줍니다. 감독관 동행하에. 그러면은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2시간 시험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시험 시작하면 화장실을 못 가요. 기사 같은 경우도 2시간 반이면은 2시간이 넘어야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중에 화장실 마려우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화장실을 갔다 오시고요. 그리고 퇴실 같은 경우는 1시간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요거는 기사든 산업기사든 할 거 없이 1시간 후에 퇴실이 가능하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인지해 두세요. 그 다음은요, 시험지 내기 전에 반드시 반올림, 단위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시험지 제출하기 전에 여러분들 계산란 말고 정답란 있죠? 정답란만 확인을 해서 내가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는지, 그리고 단위를 잘 적었는지 요것만 확인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시험 끝나고 심신에 아주 안정이 됩니다. 왜? 여러분들 답은 맞췄어. 답은 맞춘 것 같은데 내 단위를 적었나? 이러면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틀리더라도 진짜 문제를 실수해서 틀리는 게 낫지, 맞았는데 단위 안 적어서 틀리면 그만큼 사람이 미치게 하는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시험지 제출 전에 단위를 잘 적었는지 그것만, 정답란만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나오는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실지수. 자, 실지수 미칩니다. 실지수는 단위가 있어 없어요? 실지수 없습니다. 제가 수험생 실지수인데 뭔가 미터 같았어요. 그래서 미터를 적었대요. 진짜 미쳐버립니다. 여러분들 실지수는 뭐라고요? 단위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합법적으로 계산기를 통해서 답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꿀팁인데, 자, 여러분들 일단 계산기를 켜시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번 답이 20이고 2번 답이 30이고 3번 답이 40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단답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계산기에 저장을 못하겠죠. 숫자가 답인 경우 요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번이 20이고 2번이 30이고 3번이 40이면은 20 더하기 30 더하기 40 이렇게 누릅니다. 그러면 는 하면은 뭐가 나오죠? 90이 나와요. 이 상태에서 AC 버튼을 눌러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온 버튼 누르면 안 됩니다. 온 버튼 누르면 계산기가 꺼져서 데이터가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AC 딱 누르시면은 그냥 계산기에 0 이렇게 뜰 겁니다. 0 이렇게 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시험장 나옵니다. 그리고 시험장 나오셔가지고 화살표 윗방향을 눌러요. 요 윗방향을 누르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뜹니다. 20 더하기 30 더하기 40. 그래서 요거 하면은 휴대폰으로 이제 카메라 찍으셔도 되고 또는 공책에다가 요거 받아 적으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숫자로 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답을 어떻게 적었는지 정확하게 가지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반드시 나오기 직전에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요거 시간 지나면은 계산기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꺼져버리면 데이터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나오기 직전에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요, 계산기 단위 환산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기 뒷뚜껑 보시게 되면은 유닛 컨버저다라고 해가지고 단위 환산할 수 있는 기능이 계산기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 해보시면 됩니다. Shift 8 누르시고요. 그래서 1번부터 40번 있죠.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29번 딱 누르면은 이렇게 뜹니다. HP 화살표 KW. 그래서 이 기능을 통해서 HP 마력을 킬로와트로 바꿔줍니다. 계산기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이에요. 30번 누르시면 반대로 되는 것이고 39번 누르시면 줄을 칼로리로 40번 누르시면 칼로리를 줄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활용을 하시면 실제 전기에서는 단위 환산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나 지금 제가 29, 30, 39, 40 요거는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번호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시면 요 뒷뚜껑은 제출을 해야 돼요. 요거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Shift 8 누르면은 유닛 컨버전이다. 요거 기억하시고 29, 30, 39, 40 요 수치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은 29 딱 누르면은 HP 화살표 KW라서 29번이 뭐 하는 기능인지 계산기가 다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기능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모든 꿀팁들을 알려드린 것이고 여러분들 어쨌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기간 잘 준비하셔가지고 꼭 합격하시기를 전기부수기는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